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한 발기와 발기부전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남성들이 발기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내 상태가 병원을 가야 될 상태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과연 건강한 발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런 발기를 평가하는 방법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발기는요,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한 발기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손영경이라는 그런 책에 건강한 발기는 이래야 돼 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상과 사지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표현해 놓은 그 부위가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오상은 발기를 했을 때 이것을 갖춰줘야 돼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 의, 예, 지, 신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너무 인색하지 않게 반응을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의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예라고 하는 건 만약에 발기가 되면 음경 몸통하고 우리 귀두 부위가 예를 갖추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 차 들어오면 굳건하게 서서 하늘을 찌르듯한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신은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는 반응을 보여야 되고 마음이 없을 때는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믿음직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지는 노장과 비대와 견경, 발열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장은 발기가 됐을 때 화가 나듯이 길어져야 된다. 그리고 비대가 이제 그 부피가 이제 늘어나서 커지는 거죠. 길이도 길어지면서 부피가 이제 부풀어 올라야 되고, 그리고 단단해져야 된다. 그리고 음경에 혈액이 가득 차서 음경이 뜨끈뜨끈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발열도 있어야 된다. 보통 이제 발기가 됐는데 음경이 차요 이런 분도 있죠. 이런 발열 조건이 갖추지 않은 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통합해서 조건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건강한 발기의 조건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자극이 오게 되면 이게 반응 속도가 너무 늦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2분 이내에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성자극뿐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자극도 우리 뇌에서 그 자극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어떤 반응을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도 1.5분, 2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자극이 들어오면 2분 이내에 반응해야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단단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충분히 단단해야 되죠? 삽입. 자, 삽입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는 단단해야 되는데, 이 단단함의 정도는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1단계는 발기가 거의 안 되는 수준이에요. 2단계는 발기가 되긴 합니다.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삽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를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3단계는요, 어느 정도 단단해집니다. 이 견경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갖춘 거죠. 단단해져서 삽입은 가능한데 완전히 단단하진 않아요. 좀 힘이 없고 위태위태합니다. 그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완전히 단단하고 힘이 꽉 차 있는 이런 느낌들이겠죠. 자, 요 4단계가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때 갖춰야 될 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사실 제일 건강한 상태는 당연히 4단계겠죠. 네, 요 4단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단계 이상 유지가 되면 성관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3단계는 4단계가 일정한 시간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전까지 이러한 단단함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냐면 15분 정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뒀냐면 우리가 성관계 하는 시간을 조금 관찰해 보니까 애무하는 시간이 대개 7에서 한 8분 정도, 그 다음에 삽입해서 사정할 때까지 삽입 시간을 보니까
약 5에서 6분 정도 내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합쳐보니까 12분 정도의 시간이 관찰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2분 내외가 성관계 시간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애무가 좀 길어지거나 삽입이 길어질 수 있겠죠. 이걸 감안해서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15분 정도 이상만 갖춰지면 어느 누구하고 관계를 하더라도 실패 없이 성관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나는 정상적인 수준의 발기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발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 평가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시청각 자극 발기 검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AVSS라고 하는데 Audio Visual Sexual Stimulation.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하면서 시청각 자극을 주면서 발기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조건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영상 자극, 영상 자극을 봐야 됩니다. 시청각 자극이니까 이런 영상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아울러 압박 자극을 줘야 됩니다. 압박 자극은요, 음경을 가볍게 눌러서 압박을 주는 건데 자위를 하듯이 삽입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압박을 주는데 이거 왜 주냐면 우리 음경은요, 압박을 주게 되면 반사성 발기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청각 자극이 없고 흥분을 안 해도 반사적으로 내가 눌러만 주면 발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동영상 자극이랑 그 반사성 반응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단한 수준은 얼마고 유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평가하자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가능하면 셀프 혼자 하자는 거. 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성관계 하면서 판단해도 되잖아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성관계 할 때는 좀 변수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황을 정말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좀 강박에 시달리거나 약간 초조한 마음도 들고 이러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 하드웨어 수준이 100% 다 발휘가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조건의 평가치를 다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면 성관계 말고 혼자 그런 부담이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조건, 얼마를 노출시키는 게 좋으냐 이런 상황을 15분 정도라는 거예요. 15분 정도.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유지 시간이 15분 이상은 가능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발기가 돼서 금방 사그러들었어요. 에이, 사그러들었으니까 끝!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발기가 됐을 때 처음에 흥분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쭉 잘 유지가 돼요. 15분 정도. 아, 이건 정상이겠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처음에 발기가 잘 되긴 했는데 사그러들어. 근데 중간중간 또 이렇게 재발기가 잘 돼요. 예,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 말고도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처음에 발기가 잘 되는데 쭉 안 되다가 어쩌다 한번 살짝 되고 이렇게 끝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에만 반짝 발기가 되고 영영 그날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있겠죠. 누가 제일 나은 사람이죠? 예. 요 분이 정상이죠. 이분은 15분 이상 유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분보다 조금 나쁜 분이 요분이고, 이분보다 나쁜 분들이 요분이고, 이분보다 아주 나쁜 분들이 요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재발기가 되는 시간도 짧을수록 좋겠죠. 이분은 한 5분 걸려. 예. 이분은 성적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죠. 이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발기 쪽 이렇게 치료할 때도 이런 것들을 살펴서 지금 경과가 우리 선생님께서 경과가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사그러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끝 하지 마시고 15분까지는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주기. 이건 뭐냐면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봤더니 안 돼. 나는 진짜 이거 문제 있어.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기부전이라고 하는 질병명을 붙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발기 문제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수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발기부전입니다 라고 하는 질병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내가 어제 좀 잠도 못 잤고 설사해가지고 오늘 해봤더니 발기가 안 돼. 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없어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온전하게 발기가 예전처럼 잘 이루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질병 상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일괄성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가를 내가 한 번 했을 때 안 좋았더라도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1주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개월 또는 이렇게
한 3개월 이렇게 일정 기간을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반복되지 않고 문제가 뭐 일회성으로 끝났다 그러면 나는 질병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이 돼. 적어도 한 10번 중에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6, 7번 이렇게 빈도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질병 상태다라고 판단하시고 원인을 따져서 왜 내가 나빠졌는지 이유를 좀 살피시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기부전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왜 발기가 이렇게 나빠졌는지 그 원인을 좀 아셔야 나중에 내가 이제 발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번 강의에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